남들은 쉽게 흘려보내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별일 아닌 상황에서도 이유 없이 지치고 고립감을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의 배경에는 지능이라는 요소가 깊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위 1%의 지능을 가진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더 깊이 생각하며 더 오래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이 자주 겪는 6가지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잡담을 지루하게 여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잡담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날씨 이야기, 연예인 가십, 뻔한 농담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표정은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갑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대화에서 얻을 게 있을까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단계 앞선 생각을 하고 있고 표면적인 대화의 흐름은 금방 파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잡담은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키지만 속으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원하며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심하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잡담도 소통의 한 방식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면 단순한 말 속에서 진심을 주고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해 친구가 적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피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친구란 시간을 때우는 존재가 아니라 지적,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볍고 편한 관계를 선호하고 깊은 대화보다는 가벼운 만남을 즐깁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관계는 소수로 좁혀지고 때로는 고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단 한 사람, 그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관심사가 맞는 커뮤니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취향 모임에서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정성을 추구하는 만큼 신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셋째, 항상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이 칭찬은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나 성공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으로 바뀝니다. 작은 실수조차 정체성을 흔드는 일처럼 느껴지고 한 번의 실패가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안전한 선택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불안으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나라는 개념이 지적 능력에 고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자존감이 크게 무너집니다. 때문에 실패를 피하기보다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공이라는 결과보다 배움과 호기심, 그리고 과정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습니다. 시끄러운 자리를 떠나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창작에 몰입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성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깊은 생각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금세 피로를 느끼고 자리를 피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이런 성향은 종종 오해를 불러옵니다. 사람을 피한다거나 소심하다는 말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괴짜로 보일 수 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농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습관 때문에 의도치 않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재수없다, 감정이 없다, 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사고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죠. 따라서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려 하기보다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짧은 리액션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지나치게 분석적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의 상황도 다양한 방향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때때로 큰 장점이 되지만 일상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간단히 넘겨도 될 일을 계속 곱씹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숨은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을 내릴 때마다 끝없는 비교와 계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분석 마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행동은 멈춰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고 패턴은 단순한 즐거움도 방해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연출을 분석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말의 뉘앙스를 해석하려 듭니다. 결국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피로가 쌓입니다. 명상처럼 생각을 비우는 연습, 그리고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일단 한 번 움직여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잡담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해 친구가 적으며 성공에 대한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 오해를 사기도 하며 과도한 분석으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깊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만큼 그들만의 어려움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날카로운 지능은 칼처럼 예리하지만 다룰 줄 모르면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지능이 칼날이 아닌 도구로 바뀌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 지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다면 지능은 고립이 아닌 연결과 성장을 위한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